한미 금리 역전 충격. 외국인이 무섭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올해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하죠. 8조 1644억 원입니다. 순매수한 금액만 말입니다. 이게 뭐 작년에 11조 4281억 원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사실 2월 3일 현재 한 달 3일이 됐는데 이게 8조 1644억 원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 시장 진짜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수출 보세요. 수출. 작년에 474억 6,700만 달러의 수출이 적자가 났어요. 올해 1월에도 126억 8,900만 달러의 적자가 났습니다. 게다가 작년 내내 적자였습니다. 작년 내내 적자였어요. 그런데 그 적자를 알고서도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한다? 여러분,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외국인들이 순식간에 쑥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들어오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6조 4,177억 원 1월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저는 숫자라고 봅니다. 너무 과도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격파가 저는 커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금리차까지 납니다. 수출이 적자 나는 것을 넘어서서 금리차도 지금 한미금리차가 1.25%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3.5%고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금리차가 1.25%가 난 것은요, 글쎄요, 이게 2010년 이후에 최대 금리 폭인데, 차이 폭인데 괜찮을까요? 괜찮다는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 1.25%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1.25%라는 숫자 자체도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금리 역전기가 3번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1차 금리 인상기는 IMF 직후입니다. IMF 직후. 1996년 6월에서부터 2001년 3월까지. 이때는 최대 금리 폭이 1.5%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는 1% 차이가 났고요. 2018년 3월에서 2020년 2월에도 1% 차이가 났습니다. 1.25%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IMF 이후 가장 큰 금리 차이 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있을까요? 글쎄요. 글쎄요.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은 더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미국의 어떤 고용 상황이 굉장히 좋은 데다가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조차도 더 독한 통화 긴축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앞으로 2번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번이 아니라 이제 서너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너 번. 만약에 2번 금리를 올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2번 금리를 올렸을 때도 여러분 금리차가 굉장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2번 올려도. 2번이 적지 않거든요. 지금 4.75%의 금리인데 여기서 2번 올리면 0.5% 올린다는 이야기죠.
0.5%. 그러면 5.25%가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서너 번 올린다 이러면 5.25%가 아니라 5.5%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 5.5%까지도. 5.5%까지 갔을 때 대한민국과 금리차가 어떻게 될까요? 5.5%를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3.5%거든요. 그러면 2%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2%. 물론 2% 차이가 나게는 안 놔두겠죠. 그 와중에 우리도 금리를 올릴 겁니다. 그 와중에 금리를 올리겠죠. 아마 1.75% 금리 차가 나는 것도 안 놔줄 겁니다. 이것도 금리를 올릴 겁니다. 1.5%도 위험하다고 저는 보기는 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2월 달이죠. 2월 23일에 금리를 동결시킬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3.5%에서. 그러면 미국이 3월 22일에 금리를 또 올리면 이때는 이제 1.5% 차이가 납니다. 1.5% 차이가 났을 때 외국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저는 외국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소비자 물가가 12월에 5%였는데 1월에 5.2%다. 아마 외국인들도 여기에 바짝 긴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수출이 계속 적자인데 1월이 최대였고 2월도 적자가 많다. 지금 정부가 수출 적자를 만회하려고 쉽게 말하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100조를 투입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100조. 그만큼 수출을 늘리겠다는 그 발상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출이 흑자를 만약에 달성하지 못하면 저는 외국인들의 한국 탈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요. 12월에 보시다시피 4조 310억 원이 탈출을 했습니다. 게다가 1월에도요. 4조가 넘을 거라는 예상. 뭐 1월 25일까지만 하더라도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5조 이상이 빠져나갔다. 이런 지표들이 조금씩 나왔었거든요. 채권 시장에서 이탈하듯이 만약에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이탈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우리 주식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면서 경제 성장률도 지금 4.4%에서 IMF가 5.2%까지 올려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을 올려잡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뭐 중국의 수출 비중이 거의 25% 가까이 되잖아요. 홍콩까지 포함하면 한 30% 됩니다. 그럼 중국의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도 수출의 순풍을 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중국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중국의 부동산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중국이 애써 안 위험해. 우리 문제 없어. 이렇게 반발을 한다는 뜻은요. 중국 시장이 솔직히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까지 감안해 보면 만약에 리오프닝까지 도와주지 않는다? 이것은요. 저는 시장에 더 큰 위험으로 커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요. 불안해요. 아직도 경제가 안정이 됐다 이렇게 말하기가 진짜 어렵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도 굉장히 높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오죽했으면 레리 서머스 미국의 전 재무장관이죠. 전 재무장관이고 지금 하버드대 교수죠. 레리 서머스가 이야기하기를 말입니다. 요즘 경제 그 누구도 모르겠다. 너무 혼란스럽다.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경기가 툭 떨어지는 서던 스톱이라고 합니다. 서던 스톱. 갑자기 경기가 툭 떨어지는 거죠. 서던 스톱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러면서 더 그 뒤에 코멘트를 달기는 이거는 100% 확신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그 말은 시장 자체가 너무 불안해서 불확실성이 많아서 짐작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은요. 미국 시장이 그 정도라면 우리 시장도
변동성은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 시장보다가 괴리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것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보고요. 외국인들의 동향 아주 지독하게 살펴봐야 될 겁니다. 단순하게 외국인들의 동향을 그냥 짚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A부터 Z까지 1부터 10까지 아주 면밀히 분석해 보는 것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지금은 많이 들어오나 이게 소비자 물가가 다시 상승하고 또 수출 적자가 계속되는 한 외국인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을 거고요. 그 언젠가 갑작스러운 탈출이 일어나면 시장의 위험성은 높아진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시장은 늘 불안합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불안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투자보다 현금을 쌓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